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정 캠프에 참여해주신 사랑하는 교회자님, 전북 가정, 축복 가정, 식구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진주 전령 교회장 도미야마 마사히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전북 교육원은 430가정 승리 및 43가정 실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교육은 신한국협회와 전보교육원이 주관하여 16주 동안 이루어지며 각 교회에서 전도 정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참여자 모두가 참 어머님의 원하시는 퓨어워터가 되시고 가정교회,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식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주제는 16주 효정 캠프 사과 새 살림 끓이기입니다. 그리고 전종호 진주 교회자님의 대표 기도 보고와 영상 공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길용환 전보교육원 원장님의 주제 공유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16주 효정 캠프 사과 새 살림 끓이기를 모두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지인 참포님께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전지인 참포님께 경배 바로 대표 기도는 전정호 진주 교회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참사랑으로 승리하신 천진 참부모님, 오늘은 천일국 12년 천력 3월 10일, 2024년 4월 18일 귀한 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그동안 천일국 확산을 위해 수고하신 길령한 첨보 교육원장님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효정팀을 중심으로 팔로 처치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공직자님 그리고 사역자님들이 줌을 통해 한자리 모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족하지만 저희 진주교회가 사과 새살림 꾸리기를 중심으로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바람개비 홈처치 히로시아 이코 팀장을 중심으로 전략보고와 활동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 독생녀로 오셔서 만민을 품으시기 위해 이제 천왕궁 천일성전 승리 입궁식을 1년 앞두고 저희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을 알리고 지구의 3분의 1이라도 복귀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도 정성 들이시며 참으로 불철주야 강행군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효정팀이라는 이름으로 전도와 수행 캠프를 통해서 어머님께 기쁨과 소망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작하는 저 시간 되겠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부디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과 옥체 강령하심을 간구 드리올 적에 여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뜻과 마음을 묶어서 축복 중심 가정 정종호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 드리옵나이다.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보교육원 김열황 원장님을 모시고 주제 공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황 원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초대하기 때문에 초대하기에서 마음 설레면서 초대에 대한 여러 가지 공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네 번째 번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새살림 뿌리기라고 하는 이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 우리 모든 천국에 참 아름다운 천보의 꽃이 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2030 시대 또는 3040 시대 핵심입니다. 예, 지금 많은 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개신교 종교단체에도 젊은이들이 말하자면은 없어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최근에는 세대를 15, 16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는 보통 3세대가 살았죠.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그런데 최근에는 얼마나 세대가 빨리 옮겨지는지 100세가 되어야 맨 밑에 MZ세 밑에까지를 다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만 쓱 직피해가면 전혀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문화도 다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처럼 나이 들어가는 우리 이 동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밑에 두세, 3세대 안에 있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귀에는 이게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미래가 참 어둡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참 몸부림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품으려고 하는 가운데 오늘 이토록 이렇게 교회에서 아이를 키우고 정말 여러분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아이들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 팀을 운영하려고 하는 가운데 어떤 아이는 또 엄마 마실 그 커피를 또 타다가 주기도 하고 그 아이들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진주교회 이제 목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역시 목사님이 제 UTS에 있을 때 약 20년 전에 제가 소그룹 아름다운 소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 창단 멤버였습니다. 예, UTS에 있을 때 그리고 한국 또는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고향인 마지막 진주에서 아마 최선을 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주교회를 우리가 초빙해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정말 야단들 났습니다. 종교단체가 이제 점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탈종교 시대가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예전처럼 느슨하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날아가는 참 그 새들을 잡듯이 지금 정신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컨퍼런스를 열고 보고서도 내고 논문도 내고 뭐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쭉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정말 멋지게 잘 가고 있다 하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예전에 저희가 교수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소그룹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소그룹. 그리고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문을 닫지 않고 꾸준하게 사람들의 수를 예배 숫자를 유지해 가는 것은 전체 예배는 보지 않았지만은 소그룹들이 단단하게 뭉쳐서 건강한 소그룹들이 끼리끼리 보다 보니까 오히려 뿌리를 더 굳건하게 내렸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야단들입니다. 소그룹을 해야 된다. 예. 그러나 또 최근에 나온 이론은 또 뭐냐 하면요. 그룹을 넘어서 소위 말하자면은 전도 소그룹 또는 그룹을 넘어서 뭐라고요? 사역팀으로 가자. 자, 그룹이란 단어 많이 썼죠, 우리가요. 홈그룹.
이제 홈그룹 단어 쓰지 않습니다. 뭐로 쓰고 있지 우리가 지금요? 효정팀으로 썼지 않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뿌리 깊게 소그룹에 대한 전문가가 뭘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제는 소그룹이 아니고 사역팀으로 가야 될 시대가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 우물을 15년, 20년 동안 파다 보니까 이제 훤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뜻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한 것을 아직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아직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20개 교회, 20개 교회라고 하더라도 지금 처음 목회를 시작한 분은 지금 이걸 보시면서도 아직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또는 우리가 1년 전부터 우리가 1차 해오고 그 다음에 2차 16주를 하고 지금 우리가 따지면 3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꾸준하게 1차, 2차, 3차까지 따라오는 것은 이제 대화가 통하고 무엇인지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처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왔던 곳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배우기 쉽게 우리의 미래가 정말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 세계 인구의 85 인구가 다 하늘 부모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딱 물어본다면 우리는 기대를 만들어서 효정팀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부터가 하늘 부모님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당연하고 우리 이웃들을 모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5년 정도 노하우를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맙게도 아마 이 책이 머지않아 목사님들 총회 때 목사님들도 아마 이 책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하든지 간에 이 책 안에는 16주라고 하는 어머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16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밑에 있는 이 팀들은 또 16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과제를 가지고 오늘이 사과 뭐냐 하면은 새살림 꾸리기 이건 뭐냐 하면은 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한다면은 그 다음에 소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교정팀을 하면서 번식하기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목사님 설교와 그 다음에 식구들의 활동 무대가 딱 일치가 돼가지고 잘 이끌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은 팀 리더들이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망설여 있지만은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한 교회 환경과 분위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작업을 하는 이런 리더십이 말하자면 생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파일럿 처치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서로 나누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되고요. 답변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아주 좋은 방향이 설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새살림 꾸리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전에는 번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정성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라고? 정화정성, 뭐 하기 위해서? 퓨어워터, 깨끗한 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화정성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는 이 정화정성 퓨어워터는 고여 있으면 안 되고 흘러내려가야 된다니까 이 퓨어워터가 흘러내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곳에 부딪히고 다치고 어려운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참 어머니께서는 효정의 관계다.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더럽고 흙탕물이 우리의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가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맑아지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효정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작업을 경험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초대해서 정말 우리가 초대하고 싶어 초대하는 게 아니고 그 초대받는 자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차려서
그 사람들이 원하고 가고 싶어하는 자리를 초대하다 보면은 마음 문이 열리게 돼 있다. 이제 앞으로 아주 구체적인 초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논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동적으로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우리는 번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마침 진주교회에서는 번식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번식이라는 거는 바깥 사람 들고 와서 막 그냥 왔다 갔다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참 그룹 안에 또는 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 합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들의 또 아는 외부의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환경들을 이끌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두세 명에서 우리가 보고회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12명 가까이 모인 팀들이 꽉 차서 보고회 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왜? 번식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런 번식 가능성과 그런 중심 주체로 우리가 젊은 우리 2세 분을 내세워서 얘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그러면 그 진주교회가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스타일로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정호 우리 진주 교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금까지 발로 처치가 돼서 16주 캠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진주 교회장님 뜨거운 박수로서 환영해 드리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일국 지도자 그리고 한려처치에 함께 계시는 모든 효정팀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교회 정종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신통일 한국 안착과 비전 2025 승리를 위한 진주교회 효정팀 전략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특별히 기령환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안 넘어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아버님께서는 국가복귀를 위해서는 반드시 홈처치를 통해서 360가정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국가복귀를 위해서는 교회가 발전되어야 되고 축복 가정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루 원장님께서 하시는 효정팀 활동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2002년 미국에서 유태서 시절에 기루 원장님 그 당시는 소그룹 셀처치라는 이름으로 NCD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 이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동을 받고 그동안 20년 동안 부족하지만은 계속 공부하면서 왔습니다. 앞으로 종족복귀와 지역복귀를 위해서는 효정팀을 중심으로 참가적 운동과 UPF 중심으로 두익 통일운동, 그래서 이 효정팀이 점차 발전해서 첨보 가정교회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전 2025 승리를 위해서 진주교회 5대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효정팀이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첨보 가정교회를 확산하고 그 가운데 43가정을 실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에는 3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나가고 더 나아가서 어머님 자서전 보급을 하고 협회에서 요구하는 미혼 축복 후보자들도 효정팀을 중심으로 실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발표할 아랑개비 홈처치는 미래 인재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주 가정교회 2025년
비전 2025 승리를 위한 사명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전도환경 창조 미래 인재 양성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혼 1세 목표를 올해 5명, 2세 목표 5명을 효정팀 중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도전 위에 어머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2025년 천원궁 천일 성전 입궁식 때에는 진주시 복귀를 최대한 하늘이 보시는 기준에 적어도 승리했다는 조건을 가지고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전략 가운데 효정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전보 가정교회를 적어도 올해 목표로 3개는 세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 3번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효정팀을 중심으로 신마을 공동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생공령 공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이 15분 정도 발표를 하라고 해서 시계를 보면서 시간에 맞추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리허설에는 말이 빠르다고 해서 조금씩 스피드를 줄이라고 해서 조금 템포를 조절하겠습니다. 먼저 효정팀 예배 전략입니다. 16주 수행 캠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팀장들의 역량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그 팀의 리더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에 따라서 앞으로 전체의 방향성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3, 6, 9, 12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팀 리더를 역량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저희 진주에서는 9개 교정 팀이 있는데 이 9개 팀이 꼭 어떤 방식으로든 모임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효정팀 3위기대가 합심 호명 기도를 해 나가서 정말로 쉬고 있는 2세, 3세 휴면 식구들이 교회로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효정팀별 활동 보고를 시키고 이미 진주교회에서는 지난 3월 둘째 주에 바람개비 홈처치 보고를 했는데 식구님들이 정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식구님들이 각자 역량에 맞는 효정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은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1년에 2번은 효정팀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출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때에는 9개 효정팀이 다 나와서 그동안 활동 보고를 하고 격려를 하고 또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금년 6월 달에 한 번 하고 하반기는 12월 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정팀 16주 수행 캠프를 중심으로 꾸준히 예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산에 있을 때도 1년 동안 실시를 했던 그런 터전 위에 진주에서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효정팀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새 식구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지도해 주신 말씀처럼 16주 수행 캠프 교재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주제별, 특히 건강, 가정 그래,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교정팀 진행도 하고 교정팀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산소원 애국회에도 정말 교정팀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회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진주는 지역 유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평 리조트 다녀온 분들 중심으로도 유지 중심으로도 효정팀 만들면서 또 그분들이 앞으로 잘 되면은
운영위원도 위촉해서 그분들도 뭔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주제별로 말씀을 정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효정팀이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43가정 실시합니다. 이 44가정 실시화를 위해서 그동안 지구체제 시절에 꾸준히 해왔던 평화축제 예배 수련 축복을 로드맵 중심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계도라든지 알기 쉬운 원리 이야기, 참부모학교, 건강교실, 문화교실, 이 진주에서는 바람개비 홈처치 효정팀에서 효정빵 교실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또 비전센터에서 이끌어 나가고 섭리단체와 하나 되어서 나가겠습니다. 특히 효정팀에서 주력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것은 미혼 1세, 2세 축복 전략이 되겠습니다. 특히 효정팀 안에서 이제 1:1 사역, 이미 오늘 발표를 하겠지만은 바람개비 홈처치에서는 팀장이 이미 19게스트 2세를 놓고 교육도 해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원장님 말씀처럼 혼자 하면은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팀이 하나 되어서 하면은 지치지 않고 열심히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효정팀이 앞으로 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적으로 이제 교회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만드는 것은 2번 효정무학 전도팀을 효정팀을 중심으로 정말 교회에 데려오면은 떨어지지 않고 전도가 된다. 그것을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9개 홈처치에서 체카를 세워서 전도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효정팀 수행tempo 예배 식순이 되겠습니다. 이 식순대로 아무리 길더라도 전체 시간이 1시간 이내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은혜로운 것이 짝기도와 어려운 분을 위해서 합심 축복 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원장님께서 소개했던 이 책이 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기획과 연출과 다 만들었지만은 작은 힘이 남아 이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 편집을 도정팀장 히로시 에이코 씨와 또 성화교육부장 모모카 부장이 참 아름다운 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길 원장님과 이 책을 만들어 주신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 저희들이 옛날에는 매주마다 인쇄를 해가지고 그 종이를 가지고 다녔는데 또 파일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책 한 권이면은 완전히 끝나는 시대. 제가 이 책을 보고 참 눈물이 났습니다. 효정팀 16주 공과는 이미 원장님께서 그동안 잘 진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언약문도 저희들 꾸준히 하면서 새 식구들도 이 언약문을 읽고 참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진주교회에서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지만은 9개 효정팀 현황 분석을 해보니까 강점은 역시 팀장님들이 굉장히 정성과 열정이 강하고 정말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약점은 진주가 30개 읍면동, 과거에 진양군 16개 면이 진주시로 포함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기회는 특히 바람개비 홈처치 중심으로 미혼자들이 이제 서서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효정팀에 한번 왔던 분들은 뜨거움을 맛보고 야, 여기서 내가 자리를 잡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협적인 요소는 특히 일본 엄마들이 좀 더 한국말 잘 공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위해서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1년 전 마산교회에서 이 포사이클 그리고 포W 중심으로 효정팀 전략 보고도 하고 예배 가운데도
16주 공과 중심으로 했더니 정말 식구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주에서도 한 달밖에 안 됐지만은 2개 효정팀에서 프로그램대로 했더니 특히 바람개비 홈처치에서는 너무 기뻐하고 가정집에 찾아가서 했더니 그 집의 연계가 좋아졌다고 이 신방한 가정의 축도를 이 전체 홈 효정팀들이 해주니까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폴스타 홈처치에서는 가정에서 어려워서 교회에서 했는데 역시 프로그램대로 16주 공과를 했더니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효정팀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행복문화센터에 청춘식당을 개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청춘식당에서는 이웃에 있는 교회 2세 가정도 찾아오고 또 멀리 익산 출신의 젊은 식구가 정말 청춘식당이 너무 좋다, 효정팀이 너무 좋다 해서 아예 익산 강경호 목사님께는 좀 죄송하지만은 이제 진주교회로 이관을 하겠다고 이 수자원 공사에 다니는 이대로라는 친구인데 너무 효정팀에서 은혜를 받고 또 청춘식당에서 은혜를 받고 완전히 우리 진주 식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끝나면서 서로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린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산에 있을 때 호등팀 전도 라인을 만들어서 신규자 그리고 축복 후보자를 양육부장도 세우고 교육부장도 세워서 했습니다. 앞으로 진주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면은 아직 흘러가지 않고 남아지도록 6개월 로드맵도 이미 만들었습니다. 한 어머님 말씀 마지막 소개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수선화 정신으로 승리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결단의 마음을 감사히 받았다. 앞으로 수선화 정신으로 그 당시에는 신경상국이라고 하셨지만은 문구를 바꾸어서 진주시를 찬란한 아름다운 수선화 꽃동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은 진주교회의 전략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빠진 찹대 없는 것 하나만 소개하면은 절대적으로 포사이클이 필요하고 정성을 중심한 관계맺기, 초대하기, 번식하기 이것은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길 원장님께서 한국교회를 효정팀 중심으로 새롭게 달려가고자 몸부림치시는데 부족하지만 저희 진주교회도 열심히 보조를 맞춰 달려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 영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고맙습니다. 원장님 바로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진주교회 2세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가정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바람개비 홈처치 화이팅!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쌀이 터져 몸을 벗어 한 번 더 다시 나는 상처 나는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날리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당신의 가을에 우리의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바다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나에게 다시 여기 생각이 필요할 거라고 이번 노조는 이런 소리도 노동자들 거기서 기뻐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카드리 밴드를 가지고 힘이라고 해서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실제적으로 진주교회의 청년교회장을 중심 삼고 함께 젊은 그 바람개비 효정팀을 일구어낸 팀장께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오늘 새살림 꾸리기라고 하는 보고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쭉 보시면서 연필로 종이에다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30대들이 저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궁금한 걸 적으셔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이끌어내게 돼 있고 또 답을 하는 사람들도 그 질문 때문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우리 팀장님께서 바로 전략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서 맞이하십시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회장님, 그리고 축복가정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교회 바람개비 효전팀 팀장 히로세 고입니다. 오늘 이렇게 활동 보고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참부모님, 기리완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의 비전과 사명입니다. 비전은 진주교회 전년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잠사랑 가정 공동체가 되자. 사명은 개성을 발휘한 심전문화 리더를 12명 만들자. 미혼 축복 내 가정 승리입니다. 여기 빨강색 글자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가 출발했을 때는 2세들 그리고 미혼 2세 축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올해는 1세 전도를 포함해서 더 다시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 팀의 언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저희 진주교회에서 일단 가장 먼저 16주 공과를 꾸준히 시도했던 것이 백갑 홈처치였습니다. 제가 백갑 홈처치에 있었는데 16주를 진행하면서 2세 가정 한 가정과 또 젊은 가정 한 가정이 이사 오셨습니다. 16주가 끝나고 백합 홈자치에서 젊은 가정들만 묶어서 바람개비 효전팀이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3년 2월 7일부터 지금까지 16주 효전 캠프에 참석하며 매주 꼭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1년 동안에 4가정에서 7가정으로 늘어났고 1세 미혼 청년이
저희 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주에 온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2세 가정, 한 가정이 이사를 왔었는데, 이렇게 1년 동안에 2세 가정, 4세 가정이 이사 왔다는 것은 진주교회를 사랑해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그리고 실제 손녀, 조림 덕세녀 참 어머님의 축복이라고 느끼고, 또한 정말 심유주 공과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팀원 외에도 저희가 진행하는 심유주 공과에 더미야마 전용 교회자님과 2세 전용 5명, 휴명 2세 전용 2명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팀원 중에 또 이번에 2월 15일 아래 축복을 받은 팀원이 있었고, 그리고 사위기대 안에서 3가정이 전부 가정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원장님께서 어떻게 전년들이 본식에 나갔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되돌아보면 제가 2013년에 축복을 받고 진주교회에 왔을 때부터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늘 교회에 갈 때마다 사실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분위기가 제가 익숙한 카프와 많이 달랐고, 또 교회 식구님들과 심정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조건적으로라도 다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재미가 생겨난 것은 2020년에 신줄님과 육비의 생도들이 진주교회에 오셨을 때부터였고, 그때쯤 진주학사에서 축복받은 2가정과 같이 서부경남 2세 축복가정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3년 정도 경남에서도 하고 또 저희 진주 사천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사실 이제 소통이 되니까 재미도 있었고, 이제 외롭다라는 것은 없었지만 부활되거나 번식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축복가정 모임이 그때그때마다 뭘 할지 기획을 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했었고 그것에 비해서 사람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축복가정 모임의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효전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전팀을 하면서 전년들이 부활하고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4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성입니다. 저희 사위기대는 진주교회 성화 청년들과 효전팀원 명단을 넣고 지금까지 십자 40일 허명기도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심원 기도회에 참석하고 심유축 공과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위기대에서 먼저 치유와 위로의 선료 역사가 일어나고 본심의 자극을 받고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심유축 공과는 팀원들끼리 심정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훌륭한 도구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실 과거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는 재미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고, 이것이 1세와 2세의 차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재미라는 것은 신앙이 실제가 된 사랑이고 심전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화 시절 때 교회 말씀은 졌지만 식구님들은 약간 조금 가식적이다라고 느껴서 교회에 잘 안 갔었습니다. 2세들은 원리 말씀보다도 말씀의 실제인 사랑이 교회에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주신 재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을 때 가장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 진주에 이사 와서 1년 정도 교회에 잘 나오지 못했던 2세 전년이 있습니다. 그 전년은 낯선 교회 문을 여는 것이 무서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축복학교라는 이벤트에서 사회를 봤는데 그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았고 동굴에서 나온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고 그런 위치에 서게 될 때 전년들이 존재 가치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전팀의 역할 또한 그런 청년들의 존재 가치를 찾아주는 무엇을 정말 하늘이 주신 재능인지를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전년은 성악교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효전팀을 시작할 때 사위기대 팀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팀원은 큰 축제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다라고 했고, 또 어떤 팀원은 빵을 팔고 싶다. 그리고 어떤 팀원은 또 갤러리를 열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각각 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간절히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효전팀의 기대 위해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전년들을 또 초대를 해서 같이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저는 그때 눈을 감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진주교회에 2세들을 살리고 싶다라는 것과 하나는 2세들에게 원리양육, 1대1 원리양육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배관 스네사님이 전복근 교회에서부터 계속 해오셨던 건데 간증교회 부임 때 저도 즈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네사님께서 해오셨던 것을 저도 전년들에게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지난달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하는 2세 전년이 매주 은혜로운 소감을 나눠주는데 저는 이 일이 하늘이 주신 재능이구나 라고 느끼고 더 가장 신나고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진주에는 학사가 있어서 진주 학사와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하는 청년 예배에 저희도 가끔씩 사실 그 7시라는 그 시간이 애들을 봐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한 명씩이라도 참석해서 같이 하고자 노력을 했고 또 초대 이벤트는 청년 교회자님 그리고 학사생들과 같이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또 성학생 예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또 해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청년 교회자님께서 한 달에 2번씩 예배를 봐주셨습니다. 또 거꾸로 학사자님이 남성이시라서 전년대학생 중에 여자들은 저희가 신방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한 전춘식당 이벤트를 할 때는 일본 선교사님께서도 같이 해주셔서 밥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학교를 할 때는 축복 서포터들과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가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목사님께서 지도를 해주셔서 가정 훈독회의 중요성을 알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가정 훈독회를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하다가 말았던 가정 훈독회인데 같이 하는 사위기대 덕분에 힘내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16주 공과도 부부로 같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백합 홈처치에서 16주 공과가 되게 1년 동안 하면서 정말 은혜로웠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일본인 여성들끼리 하고 있어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나지만 여기 이 모임에 데리고 오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한국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아무리 찾아도 한국인 여성들이 없었지만 우리의 남편들이 다 한국 사람이구나라고 네, 생각해서 그러면 남편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사실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신나게 말씀을 나누기를 하고 남편들에게 사실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6주 공과를 할 때
저희가 항상 일요일 날 오후 예배 후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다리느라 지쳐서 심심하다고 빨리 까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먼저 아이들이 지내줘야 되는구나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룻밤 자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1박 2일을 여수 캠프에 다녀왔고, 소학생끼리 파자마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지난 지금은 아이들끼리 알아서 잘 놀고 있어서 어른들이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30대, 40대의 그런 청년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아이들을 일본 교회 같은 교회는 아이들을 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에 있어서 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원의 활동 소감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른들의 진심 어린 서포트와 사랑 덕분에 잠든 사랑이 무엇인지 이 작은 1001급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이구나라고 많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윤은승 2세 전년이 나눠주셨습니다. 이거는 이 전년이 축복을 준비하고 있었던 와중에서 그 축복 상대자가 외국인인데 같이 작년 여름에 알래스카 낚시 수련회 가고 싶어서 가는 데 있어서 비행기 값이랑 수련비가 500만 원 든다. 근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뭐 지금 알바를 구하기도 어렵다라는 상황에서 저희 넷이서 다 같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 굽는 팀원이 빵을 구워가지고 팔자라고 해서 소속이 창원교회이기 때문에 창원교구에 가서 빵을 팔아서 만물벗기를 하고 또 노래를 잘 부르는 또 청년이 저희 있어서 경상그립대학교 앞에 가서 버스킹 모금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무사히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이런 소감을 나눠주셨고, 그리고 그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뒤에 그 전년에 엄마가 듣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에게 바람개비 효전팀 팀원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효전팀이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를 전체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하늘 부모님을 느끼고, 그게 또 한 명만 다 같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면서 하늘이 역사하시는 삼위기대, 사위기대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밴드팀을 통해 2세 전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실현시켜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서 좋아하는 음악으로 연결되고 앞으로 번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희나코 밴드팀장 이야기를 해주셨고, 남편이 파랑개비 모임을 좋아하고 부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사와서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 못하고 있었는데 여수 캠프에서 가족끼리 친해지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고 모모카 2세 부팀장님 말씀해 주셨고, 1세 남편이 한동안 바람개비 모임이 어색했는데 1세 미혼 전년이 들어와서 책임감도 생기고 요즘은 모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위기대에서 진주교회 2세들 벗기를 위해 꾸준히 전선 드리고 왔는데 조금씩 저희가 소망했던 전년들의 버금자리가 생겨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매금이 팀원이 나눠주셨습니다. 저희 바람개비 효전팀의 사위기대입니다. 저희가 니스크 분석을 해보니까 각각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주도형의 팀원은 뭐 하자라고 하면 바로 알았어 라고 해서 행동하는 그런 팀원이 있고, 저는 사교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고 사실 뭔가 사소한 것들을 잘 못 보고 달려가는 그런 성향인데, 그런 부분은 또 안정형, 신중형 팀원들이 잘 챙겨주시고 또 속도를 낮추게 해주시고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정말 팀워크로 부족한 팀장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잘 주고 잘 받으면 번식이 일어난다라는 수수작용의 원리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내 전선, 관계 맺기, 초대 이렇게 해왔는데, 이때까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정말 그 간절히 1년 동안 했던 것이 진주교회 2세들을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다. 제가 성학생 부장을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축복 가정 안에 있는 1세 선배 가정 안에 있는 어려운 사정들이 정말 가슴이 아팠고 그 사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2세들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2세들을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 전성 관계 맺기 초대 단계에서 사실 번식으로 저희가 정말 그거를 했던 아이들을 번식까지 넘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들보다도 더 하늘 부모님과 초림 독신호 참 어머니께서 이 세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들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자꾸 이사 오는 것이 순서가 있구나. 저희는 이 애들밖에 안 보이지만 이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이번에 새롭게 그런 이사 오신 분들과 기존에 있는 열심히 하는 청년들과 함께 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또 14일 수련을 받고 돌아온 전영교 회장님이 더 전도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생기게 된 효전팀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전정호 목사님은 전년대학생 전도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영교 회장님과 이세 전년과 함께 전년대학생 전도를 위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 앞으로 진주시에 소재한 5개 대학에 하늘이 준비한 네스벨리 특별성형 같은 위인을 복귀하기 위해서 오직 20대 전년대학생 전도를 위한 도르하르방 효전팀이 생겼습니다. 저희 바람개비에서 되게 어려웠던 것이 초대를 하지만 초대를 했을 때 경우 20대 휴면전을 초대하면 그 애들이 어른들 가운데서 되게 위축되고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20대 도르하르방 팀이 생겨서 20대 청년이 오면 이 팀으로 보내고 또 30, 40 세대는 바람개비 효전팀에 전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7월 29일 이거는 신주님과 손문 UP의 샌도와 함께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너반 전도를 했었습니다. 저희 전심원 청소를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부활되면서 잠들었던 이 세들이 깨어나고 있으며 그 은혜로 이런 도르하르방 효전팀의 이 세들, 3명도 너무나 귀하고 하늘이 사랑하신다고 느낍니다. 저희들은 이 세들에게 전도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체휼하고 부활되어 전심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전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에 진주교회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김자만 목사님께서 저희 미래세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 전에는 없었던 바람개비 효전팀의 심정적 기대가 생겨서 3권, 4권 세대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바뀌셨지만 변함없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효전팀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SDF와 카프에서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도 컸기 때문에 30, 40 세대가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교회가 더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년 2월에 진주가 고향이신 전정호 목사님이 오시면서 진주교회의 전도의 바람이 뜨겁게 불고 있으며 효전팀 모임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또 저희 팀 활동 보고를 시켜주셔서 식구님들이 또 기뻐하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퓨어워터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전정호 목사님과 사카이 지즈르 사모님, 도미야마 마사히로 점령교 회장님과 하나 되어
전년점도 승리를 통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철임 덕세너 참 어머님께 효조의 도리를 다하는 진주교회가 되고 바람개비 효전팀이 되도록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교회 바람개비 효전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뜨거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바람개비 효정팀의 예. 다시 이제 그 도라르방이라고 하는 팀이 생경되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진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처음에도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같은 동료의 나이 된 사람들이 이주를 오기 시작하고 모이게 되었다. 결국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하늘 부모님의 역사하심과 참 어머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기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가깝게 함께 할 사람이 옆에 와주는 겁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와줘도 왔는지도 모를 건데 와서 한 팀이 돼서 3040 팀이 결국은 2030 팀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너무나 놀라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쭉 연구해 보면서 우리나라 특히 신한국 안에서 많은 종교 집단들이 3040 투입을 위해서 보통 몸부림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뽑아놓은 그 내용들 어떻게 3040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전략적인 몇 개가 지금 발표한 우리 안에 3040 팀이 발표한 그 내용의 거의 80%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이건 기성교회든 우리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세대가 다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심정적으로 뜻을 갖고 외친다 하더라도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대로 얘기하면은 밑에 세대들이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동년배 세대가 잠깐만 손을 내밀어도 그들은 손을 잡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정말 경청하시고 지금 이제 바로 또 실제 요 팀들이 거의 한 10몇 명입니다. 지금까지는 4명 정도가 최고였었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모이니까 아이들까지 합해서 1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지금 문자 그냥 그대로 새롭게 번식했다고 하는 이 말하자면 보고회를 와글와글 하는 가운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빨리 맺을 수 있는 것은 2030, 3040이다. 2030, 3040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또 참 어머님이 기다리고 하는 그 피어워터가 정말로 흘러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보고회를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얼굴들이 안 비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일일이 다 뵙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건 목사님들 일일이 화면에 다 나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대면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내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화면을 켜놓고 질문할 의사를 가지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심정적으로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 더 뜨거운 하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고에 준비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바람개비 효전팀 홈사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각 세설링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환영합니다. 이대로 시키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임수영 시키님 환영합니다. 임하영 시키님 그러면 우리 미정과 사명 저희 바람개비 효전팀 미정과 사명 같이 제가 미정하면 같이 읽어주세요. 네, 미정. 신주교의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참사랑 가정 공동체가 되자. 미션. 개성을 변한 신정문화 리더를 이끌며 만들자. 임원주법 재가정 승리. 포화과류.
언약식입니다. 시작. 이야기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경청한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의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한다. 우리는 12명의 핵심 리더를 만들겠다. 나는 2년 안에 또 다른 32개 리더가 되겠다.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했지만 오늘도 진짠을 하겠습니다. 여기 줄줄 해가지고 두 명 이렇게 해서 서로 1분씩 진짠을 네, 여기 남자끼리 여기 1분씩 진짠을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특님이 일어나셔서 뭐 이렇게 말하라 했잖아요. 사람 좋아하니까 애들 반대는 안 내 말이 그래서 이런 칭찬을 듣고 기뻤다. 혹시 이재로 씨 어떠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호명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저도 목소리 그래도 좀 작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낸 게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 산으로 내용이 일단은 그냥 뭐 옛날 말로 하면은 이제 좀 전 장군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그게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남자한테는 듣기 좋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일단 운전을 잘 합니다. 요리를 잘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 덕가 나누기 하겠습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다자녀를 출산한 축복 가정들이죠. 다자녀라고 해도 5명에서 9명까지라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나는 몇 명을 낳았나요? 산부모님은 잘못된 인류 역사를 상감복귀하여 원상으로 돌려놓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완성을 놓고 성미적인 숫자를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20년 동안에 14명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더군다나 한 번도 어려운 제왕절개를 4번이나 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 아니에요? 이 한 점만 보더라도 사탄 세계가 참 부모님 업적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상관하고 세대 남자팀, 여자팀 그리고 20대로 나누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 나눠지겠죠. 그러면 여기 30, 40 남자 그 다음에 여기에 20대 여자들 남자 여자 하고 30대 40 여자는 뒤에 여기 저기서 같이 그러면 나누는 시간 가서 여기 끝났다 말씀 중에서 키워드 자신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키워드랑 그것이 왜 마음에 와닿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태반이 전체 태반.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자녀분이 그래서 봤어야 되는데 이게 대단한데 이번에는 진짜 대단 시청자 3명인데 사실 그래 다자녀가 이제 우리 보면 사실 축복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세가 20개 축복받는 게 30살이 너무 축복받는 게 크다 나는 보기 좋은 거죠. 일단 뭐 저도 뭐 이세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님께서 뭐 14명 낳으셨다 이런 건 뭐 자주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좀 빗대어서 좀 비교하면 어머니도 저도 제왕절개하고 제 남동생도 이제 제왕절개를 하고 이제 임신을 또 2번 하셨어요. 그 후에 그 2번 다 이제 좀 안 좋게 이제 되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제왕절개한 게 얼마나 좀 힘든지 이런 것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또 저희 가정에 이제 빗대어서 좀 비교를 하자면은 저희 아직 애들 낳지도 임신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그냥 좀 이야기를 했을 때 4명 낳자 이렇게 말했었어요. 4명 낳자 했는데 이게 저희가 근데 이게 좀
원래 모든 사람들이 좀 그 자신감 넘친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뭐 형이나 선배님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애 한 명 낳아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목표는 뭐 4명이긴 하지만은 또 하영이도 이제 몸이 좀 받아줘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네. 그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진주도 또 보니까 뭐 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장려금 이런 게 또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진주 쪽에 와서 이제 좀 어머님 따라서 14명까지는 못하겠지만 뭐 4명까지는 낳을 수 있는 그런 과정. 저 마지막에 그 사탄 세계가 참부모님 업적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저희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단이다, 사이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은 되게 대단한 업적을 쌓으신 거를 직접 눈으로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으면은 그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대단한 업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저걸 보면서 진짜 참 부모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얘기 나눴습니다. 사탄세계가 참부모님 업적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말이 없다. 네, 그걸 실제로 해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에서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데 4번 하셨다는 거는 좀 보통 분이 아니시다. 네, 그런 출산의 경험을 되게 성공했습니다. 저도 제왕절개했어요. 제왕절개 진짜 속상하고 진짜 그 아프더라고요. 그 자연분만은 제세치는 회복이 진짜 시간 걸려요. 일단 2주 정도는 웃어도 기침을 해도 아프거든요. 하고 또 1달, 2달 뭐 가렵기도 하고 되게 정말 4명을 제왕절개해서 정말 상상할수록 그 작은 것을 다시 자르는 저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이제 진짜 오늘도 많이 오셨어요. 그죠? 진이선, 진짜 지금 오늘도 13명인데 원래 12명 넘으면은 2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본식으로 해야 돼서 정말 요즘 고민이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4가족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이세들이 이사오고 뭐 이대로 씨도 이사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커져가지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하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팀이 하나 생겨서 발표하겠습니다. 전도팀이 생겼는데요. 여기 동일한 사이로 전용교회장님. 1년 전에는 누나 왜 16주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이제 그 14일 수련 다녀와서 저 전도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전도팀이 생겨서 거기에 이세전년 경상크리스대학교 다니는 원주, 원주 지금 3학년이고 문연신 이제 1학년 둘 다 곧장이에요. 알죠? 네, 동생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은 여기가 3위기대, 4위기대가 돼서 일단 돌려가면서 거기서도 이렇게 20대는 거기로 가고 3, 40대는 여기로 오고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불러주고 소리 지르기를 해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부르면 같이 좀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감미와 사이로! 감미와 사이로! 원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짝기도를 하는데요. 두루두루 짝으로 위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기도받고 싶은 간절한 내용을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팀을 위해서 이천영 교회자님 중심과 이 천도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입. 가입. 시작. 입회 축하합니다. 입회 축하합니다. 하나, 이대로. 입회 축하합니다. 입회 축하합니다. 입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회영 입회 축하합니다. 정하여 마지막 입회 축하합니다. 입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하영 입회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서 우리가 바람개비 팀의 새로운 번식을 갖다가 축하드리고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보고회를 봤는데 저 젊은 분들의 보고회는 지금 어떤 느낌이 지금 있습니까? 어때요? 예, 상당히 솔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끝내놓고 그 다음에 즐기고 그 다음에 하나도 격이 없이 어떤 틀이 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가 되니까 여기 모이고 싶다, 오고 싶다. 이사 왔다 그래서 금세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힘이 붙기 시작하면 신뢰감이 생기니까 옆에 카프라든가 학사라고도 같이 손을 잡고 움직일 수도 있고, 암만 해도 전도가 잘 안 되고 참 나이 드신 분들 데려와도 참 그 고집 있고 하기 때문에 식구 만들기를 참 쉽지 않지만은 젊은이들은 마음만 동화되고 하나가 되면은 그들이 봉사하려고 그러고 그들이 역사하려고 그러고 움직입니다. 오늘날 통일교의 역사는 젊은 학생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오늘 7, 80이 다 된 그 우리들의 선배들도 보면은 당시 다 학생 때 들어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게 버리지 않았죠, 신앙을.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정말로 우리의 대상이나 전도 대상들을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안에, 내 집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같은 교회에 나오는 동료들과 함께 손잡고 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요. 저는 우리 에이코 팀장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울었어요. 왜?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부모하고 단절돼 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느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똑같은 우리 교회 식구인데 이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효정의 마음이 생기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하늘 부모님 역사하시고 어머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웃에서 이사 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암만 노력해도 뭐가 안 된다는 거는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 나오고 정말로 어머님도 참 그 자녀를 낳을 때는 섭리적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몸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낳고야 말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를 참 오늘날 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저 발끝마다 휘어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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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희망이 어디냐?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바라보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는 원로분들이나 또는 선배님들이 계시면은 우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빨리 우리 안에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연구를 해보면요. 이 소그룹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은 잘 되는 소그룹을 형태를 가만히 봤더니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시해가지고 만들고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도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있고 또 일본 선교사님도 모여라 그러면은 옵니다. 명령을 잘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창의적이 아니에요.
모여라고 하는 건 모여서 창의력과 도전을 갖고 일을 해내야 되는데 모여서 있는 프로그램만 그냥 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10년 가도 15년 가도 열매를 못 맺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연구가 돼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요. 팀 리더들의 지원과 리더들의 역량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아무나 팀 리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대그룹이 아니고 조그만 12명 미만이니까 일일이 얼굴 가깝게 눈과 입과 코와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표정 하나 막 창바 이상해도 벌써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앉아가지고 졸든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10명 미만 사람이 앉아있으면 서로 눈과 눈빛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은 우리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팀이 또는 그룹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 마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대화를 들어보면 누구누구 흉을 본다든가 판단하다든가 비판하다든가 모여서 맨 그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탄이가 틈타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는 않죠. 보세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지금 담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느끼고 기도하고 호명하고 눈물 흘리니까 여기에 선이 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들여다보십시오. 그룹이 있긴 있는데 어떤 그룹이 있냐 모이면 평가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이런 그룹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평가하고 흉보다가 그 다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룹이 많이 있지만 어떤 그룹이 있느냐, 팀이 많이 있지만 어떤 팀이 있느냐, 시켜서 하는 팀이냐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팀은 번식을 한다. 번식이 6개월 1년 내내 하지 않는 걸 들여다보고 회부를 좀 해봐라. 뭐가 잘못된 게 있다. 암세포가 있다 우리 안에. 이런 걸 놓고 우리는 깊게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놀랍게도 크게 번식하는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순수한 퓨어워터들을 빨리 더 이상 흙탕물 속에 들어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소 투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잠깐 우리가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지금 하긴 했지만은 원칙대로 우리가 새살림 꾸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보시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는 자라는 생물이라든가 유기체적인 그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은 성장해서 크듯이 네 번째는 비로소 처음에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깊게 우리가 퓨어워터인 것을 자각하고 노력을 해서 깨끗한 물이 되고 그냥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흘러가는 물이 된다면은 퓨어워터가 흘러가는 물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퓨어워터가 흘러가는 물이 되면서 많은 것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산도 만나고 들도 만나고 또 뭐 돌멩이도 만나고 이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만남을 갖는 이것 다시 말해서 효정 만남, 효정 관계 맺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내 자신과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남편, 나와 아내 또는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 또는 교회의 관계 또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또는 이웃과의 관계 이거를 효정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다 해서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만나고 부딪히고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별의별 수전을 다 겪었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것은 초대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대하기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설레는 마음을 달래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하면은
정성을 들이고 관계를 맺고 초대를 하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점차로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번식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살림 꾸리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4번째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작업은 영어로 말하면 소그룹 작업이에요. 이 소그룹 작업이라는 것은 좀 특색이 있습니다. 이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점점점 자라고 또는 죽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유기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태 주기를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는 태동기죠. 여러분이 일과를 시작하면서 모였지 않습니까? 태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 배워보자 하고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참 이렇게 자기를 내놓지 않고 이렇게 가면을 쓴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가면을 쓴 것처럼 자기를 덮고 우선은 뭐 하는지 보자 하고 모여드는 게 태동기입니다. 뭐 좋다고 하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모여보자. 그래서 뭐냐면 태동기가 되는 거죠. 이 태동기는 전부 다 가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은 이제 점점 마음이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우니까 얘기도 하고 벗었던 감이 썼던 가면도 슬슬 벗어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부딪히기 시작하고 갈등을 갖게 되죠. 갈등기입니다. 그래 갈등기가 들어서면 뭐냐 하면은 상처도 있고 또 에이 그만둘 거야 나오지 않기도 하고 보통 태동기에서 갈등기를 넘어서면서 이 고비를 잘 못 넘어서서 우리 효정팀도 해체되거나 또는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부모님과 또는 참 부모님이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가 돼서 하는 자부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면은 이제 조금 마음에 안정기가 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서로 배려하고 또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나니까 또 사랑하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베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안정기가 들어옵니다. 편안한 단계죠. 예, 이렇게 과정을 넘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게 태동기에 그 다음에 뭐냐면 갈등기에 안정기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는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결국 뭐냐 하면은 성장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성장기가 소그룹이기 때문에 한 10명, 12명 정도 성장이 되면은 이러면 점점 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을 때 이 뭐냐 하면은 번식기라고 나름대로 또 특별한 의지와 특별한 뜻을 갖고 나가면 번식기가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얘기한 이 효정팀도 그룹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그런 어떤 유기적 관계에서 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룹은 어떤 주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형태를 넘어서서 4번째 여러분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째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이거 뭐냐면 번식기다. 새로운 삶을 꺼낸다 하는 그런 입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어머님 말씀을 이때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훈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알려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국가 복귀를 해야 합니다. 세계 복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씩씩하게 앞장서서 국가 복귀, 세계 복귀하는데 신령과 진리로 80억 인류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 부모님께서 외롭지 않게 여러분이 전도 실적을 참부모님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2024년도 1월 31일 날 참어머님께서 천정궁에서 저희들 앞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작업을 하고 전도를 하고 확장을 해야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퓨어워터가 되어가고 있느냐? 10점이라면 난 몇 점의 퓨어워터가 되어질까?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가정에 참 가정 되기 위한 구축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지, 어떤 스타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하면은 영원히 사는 영계에 가게 되는데 그 내 영인적 성장이 지금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신이나 가정, 교회에서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한 그런 팀들이 정말 많이 있는지, 내 사심이 정말 깨끗하게 정화되면서 본심이 살아나서 매일같이 내가 본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서 이 과를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확신을 좀 가져야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이제 작업을 한 건데요. 우리가 하는 것이 효정팀이기 때문에 소그룹에 해당됩니다. 참어머님께서 전도해라 전도해라 하는 거, 세계 인구의 80억 인구가 우리의 뜻을 알게 되려면은 어떤 형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교회 성장하는 방법을 정말 몰두해서 물어봤더니 매주 소그룹 모임하는 그런 것이 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정말로 힘들게 개신교에서 몸부림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연구한 결과 소그룹이 형성되고 건강한 소그룹이 있는 곳은 점점 성장이 되고 있더라 하는 이런 내용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얼마나 이게 참 신나고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77%인데 이런 데는 상당히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의 모이지 못한다. 그 다음에 가끔 모임을 갖는다. 말하자면은 청색 쪽에 있는 쪽은 거의 교회가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작업의 77% 이상 말하자면 있는 이것은 말하자면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겠다.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늑한 공간을 좀 만들어줘라. 그리고 이 소그룹 모임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좋겠다. 그리고 뭔가 하냐면 하나 되는 동질성을 말하자면 강화시켜라.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거기에 리더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나름대로 취향 소그룹, 자기가 좋아하는 즐겨하는 그런 소그룹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갖고 투입하면 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벌써 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 작업을 하지 않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나 교회가 있다면 정말 우리들이 적어도 살아생전, 참어머님 살아생전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효정팀을 베이스 캠프로 만들어서 말하자면은 나가는 것이 교회 성장에 큰 디딤돌이 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도표를 우리가 갖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살림 꾸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새 삶을 꾸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3명, 4명 하다가 6, 7명 또는 10명, 12명까지 모인 데가 있다면 어차피 이걸 갖고 번식을 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행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하자면 새살림 꾸리기, 번식하기에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은 새로운 효정팀이 탄생하는 그런 꿈을 갖는 겁니다. 비전을 갖고 꼭 우리 팀은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는데 이 네 번째 과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에 집중하느냐 하면요, 효종팀이 번식하게 되면요, 그동안에 정들고 사랑했던 그 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정에서 정들고 사랑스럽던 아들, 딸들이 시집이나 장가가면은 좋긴 좋지만은 마음이 우울하고 서럽지 않습니까? 슬프지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서로 효정팀의 번식으로 인해서 불편함과 어색함을 넘어서 오히려 비전을 보는 그런 것에 집중을 해서 마음 놓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뭘 준비하냐면은, 이제 새로운 팀이 나오게 된다면은, 새로운 팀은 아직 어색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플러스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팀이 나오기까지, 지금까지 해온 것, 여러분 꼬박꼬박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꼭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또는 보고회를 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보고서 작성한 보고서 차곡차곡 해서 다음 새로 나온 팀에 이걸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지력했던 기록부라든가 또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운 팀에 전달해 주면 그 팀은 그걸 받아서 아하,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잘 그걸 보면서 어려울 때는 그걸 또 뒤져보면서 이렇게 작업하기 때문에 그동안 팀 활동 보고서와 진행 기록부를 새로 생긴 팀에게 넘겨주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포터블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예, 서로 딱딱했던 분위기를 깨면서 서로 우리들의 모인 의미를 우리가 서로 크게 느끼기 위해서 팀의 비전이라든가 사명 선언서, 언양문들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서로 짝짝이 서서 서로가 칭찬의 말을 3개씩 해봅니다. 우리 영환 씨는 보면 볼수록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예, 또는 갑자기 모여 있었지만은 리더가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번 칭찬을 해보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괜찮고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굳어졌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온 사람들을 분위기를 깨가지고 서로 물렁물렁하게 편안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간이 들어가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 시간입니다. 예, 예배 시간은 좀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 율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체조라든가 율동을 한다든가 몸동작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해서는 리더들이나 이런 팀원들이 노래와 보고하기 시간을 위해서 좋은 사례들을 좀 많이 갖고 와서 이걸 적용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있는 케이스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좋은 거를 많이 가져 들어와서 예배하기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말씀 훈독과 나누기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훈독합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다자녀를 출산한 축복 가정들이죠. 다자녀라 해도 5명에서 9명까지라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나는 몇 명을 낳았나요? 참부모님은 잘못된 인류 역사를 탕감복귀하여 원상으로 돌려놓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완성을 놓고 섭리적인 숫자를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20년 동안에 14명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더군다나 한 번도 어려운 제왕절개를 4번이나 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 아니에요? 이 한 점만 보더라도 사탄 세계가 참부모님 업적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어머님께서는 말씀집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5년 47페이지 말씀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 이렇게 훈독한 말씀을 갖고 서로 여기서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서로 물어보면서 핵심 단어를 한번 찾아봅니다. 야, 다자녀를 출산한 축복가정. 참 어머님의 다자녀, 많은 자녀를 출산한 그 내용. 그 다음에
그 숫자도 그냥 나신 게 아니고 섭리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20년 동안에 세상에 14분을 출산하신 참 어머님. 이 어머님의 그 자녀를 낳을 때 그 심정과 그리고 4번씩이나 수술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심정을 느껴보면서 왜 그랬느냐? 섭리적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12명 이상을 자녀를 낳아야 되는 어머님의 그 기준과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새살림 꾸리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녀를 낳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녀를 분만해서 또는 키워서 새롭게 내보내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마음으로 참 어머님의 깊은 효정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팀은 어머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새로운 식구 12명과 함께 분과하는 팀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천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이 보고회가 끝날 때 또는 끝나더라도 우리가 내가 다음번에 모였을 때는 어떤 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함께 만나서 관계를 맺고 초청해서 그룹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본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식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실천적인 예를 나눕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12명이 되어서 숫자가 더 많아지는 케이스가 된다든가 또는 6, 7, 8명이 돼가지고 더 나눌 필요가 있다면은 예비 팀장과 새로운 멤버들을 구성해서 함께 짝을 지어서 연습케 합니다. 이건 완전히 나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 번식하기, 새살림 꾸리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현재 6명 또는 5명 또는 4명이 모여 있지만은 팀이 나누어질 걸 예상하고 팀장과 부팀장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미리 미래를 예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4번째 시간입니다. 설사 4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설사 분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때가 돌아오면은 분가를 예측하고 분가의 미래를 비전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눈을 감고 분가한 자기 모습들을 그려보는 이런 실천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장애되는 점이 있으면은 그 쪽지에 써서 서로 교환하고 그 내용을 갖고 서로 일주일 동안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팀이 탄생하기 위해서 이런 팀을 탄생하기를 나는 원한다면 그 팀이 탄생될 수 있도록 호명 기도를 해주고 또 거기에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겠다 하면 그 사람 이름을 적어서 어디선지 호명으로 계속 1000번, 2000번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호명 기도로 이루어진 내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영계가 그만큼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다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팀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장소 말고 다른 장소를 또 다른 어떤 카페를 다른 곳을 또 작업을 하면서 이 내용을 실천하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살림 꾸리기를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뭐가 떠올려지는지 서로에게 질문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번식한다고 하는 것, 생애 가운데 번식이라든가 분가라든가 더 확장한 또는 성장해서 더 크게 정말 하다가 이렇게 이제 참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실제 번식하는 그런 물체라든가 생물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눠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고 그것이 나에게 우리 팀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번식하는 것을 한번 시각해 봅시다. 그래서 비록 4번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12번 모인다, 16번 모인다, 16주 마지막에는 어떤 팀으로 누가 이렇게 번식됐을까? 나는 이렇게 번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고 미래에 그려보는 C회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팀 번식을 위한 스와트 분석을 하면서 놀라운 일을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네 번째 번식의 시간에 와서 우리 스스로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지금 삼고 참 어머님이 정말로 참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섭리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수고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듯이 우리 팀도 번식하는 팀이 되기를 서로 굳게 맹세하면서 마감을 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번식 꿈만 꾸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번식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진주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금세 보입니다. 예, 얼굴 화면이 계신 분들은 예, 바로 그 3040, 2030에 번식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질문하실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예. 예, 영등포 닭간호 님께서 질문 있습니다. 예, 마이크 예. 네, 안녕하세요. 들으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교회 닭간호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좀 일본에 있고, 일본에서 좀 듣고 있는데요. 네, 잘 좀, 봤습니다. 지금 진주교회가 아까 원장님께서 단계별로 나눠주셨는데, 안정기에서 성장기로 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기 그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사실 네, 사실 제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전장기에서 번식기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6가정, 7가정이 있으면 14명인데 네, 그걸 어떻게 나눠야 하나 하는 번식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내 식구만 꾸며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아닌 외군에 일반 사람들 들어오 있는지.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번식되고 있는지 외부 사람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부만 하느냐 아니면 외부도 되느냐. 외부. 그러니까. 외부가 한 명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원장님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지난번에 초대하기에서 외부 사람들 들어왔을 때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외부 사람들의 니드에 따라서 그에 맞게 외부 사람을 들어오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게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때는 역시 단계별로 보면은 성장기가 우리는 교전팀이 성장기가 되고 나서 외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그거는 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1과 할 때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2과 할 때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열린 팀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퓨어워터라고 하는 것이 꼭 종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물이 되어서 사심을 갖지 않고 애고를 버리고 상대방을 위해주는 그런 본심의 대화를 한다는 게 첫 번째 과제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앙이든 아니든 살아가면서 자기 사심을 버리고 위해준다고 하는 생각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위함의 관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16주 캠프 안에는 일부러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은 세 번째 초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만 할 뿐이지, 진정으로는 1, 2, 3, 4 쭉 계속 같이 있어도 되는 겁니다. 같이 16주를 끝난 다음에 16주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롭게 팀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A코 팀장님은 이미 3주 3번 들어갔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첫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미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남을 갖고 초대를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지금 성장기가 있으니까 마침 또 번식기에 들어와가지고 번식을 구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또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카카오톡 방에 마음대로 물어볼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와서 또 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낳고 발전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전다혜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상도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음, 에이코 그 팀장님이 어떤 그 관점이 있어서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화합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힘, 어떤 관점이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의 관점이 뭘까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팀을 운영하면서 배웠던 것은 여기에 있는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의견을 말하면 그것도 이루게 해주고 싶고 그 모든 사람이 하늘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이끌어갔던 거랑 그리고 하나는 정말 피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에게 항상 물어보고 내가 먼저 이 팀에서 가장 최선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에 인 것 강점.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역시 참 그 위하여 사는 마음, 효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거죠. 예, 위하는 마음. 눈물이 많으세요, 우리 팀장님이. 예,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교재 이렇게 바쁘고 박사과정, 그 다음에 뭐 논문 쓰고 일 많은데도 여러분 이 이쁜 책을 우리 두 분이서 만들어냈어요. 그 아름다운 PPT를. 그러니까는 뭔가 목적을 가지면 끊임없이 파고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좋으신 팀장이나 품성 갖고 강점 가진 분들이 있으면은 많이 서포트 해줘가지고 우리 A코 팀장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분 또 좋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교장님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유명숙, 예. 네, 소개,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봤는데, 가족 훈독회를 한다고 봤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족 훈독회는 운영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순서를 어떻게 하나요? 가정마다 다른데요. 순서, 저희 뭐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훈독을 하는데 또 가정마다 다르지만 저희 집에서는 자서전 훈독을 할 때도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한 원리 교재가 그 저기 천평에 수련서에 파는데 그거를 가지고 할 때도 있고 네 하고 기도를 돌아가면서 가족 저희 5명이지만 돌아가면서 오늘은 누구 하고 기도를 하고 마치는데요. 또 어떤 이세 가정에서는 교재 하나 한 면씩 하나하나 이렇게 교재가 있는데 그거를 다 같이 읽고 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사랑해 하고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사랑해 하고 마치면서 그리고 그 한 권 교재 하나 다 읽었다 하면은 선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도움이 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돼서 다음에 또 좋은 시간 있으면 초청해서 대화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대와 성원에서 우리가 이 참 새롭게 새살림 꾸미기라고 하는 이 과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를 네. 네. 정말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치기 전에 안내 사항이랑 또 광고가 이제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교육은 매주 목요일 16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만 다음 주 4월 25일은 중요한 행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5월 2일에 변경되었습니다. 단톡방 공지에 다시 일정을 공지하는 예정이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분들의 교육 소감문을 받고 있습니다. 교정 캠프 단톡방에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면 서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교재를 구매 원하신 분들은 정보교육원 강사 사카이 교코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지인 참포님께 경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지인 참포님께 경배 바로 그럼 이상으로 16주 효정 전도 수행 캠프 1주차 교육을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회장님, 대회장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진주교회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하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가야 제가 나갑니다.